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얼마 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순위가 낮았죠. 네. 근데 이제 일본과 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 순위가 모두 낮게 나왔습니다. 아주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는 하죠. 하지만 예. 갈 길이 아주 먼 건 분명합니다. 예. 만약에 조선시대의 젠더 격차 지수로 조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동시대 서양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참여 정도가 우리보다 더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이를테면 마녀사냥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신사의 나라, 통하는 영국에는 네. 17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아내를 파는 풍습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종 이혼 방식이기도 했는데 네. 분명히 아내를 데리고 나와서 값을 매기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건 야만적이죠. 그렇죠. 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동서양 막론하고 막대한 노력과 분투를 쏟은 결과겠죠.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이제 우리의 경우를 보면 고려나 조선 초만 하더라도 남편의 위세를 능가하는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처가에서 사는 게 관례이기도 했고요. 네. 이 정도전이 삼봉집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자가 처가에 살기 때문에 부인들이 부모의 세력을 믿고 남편을 업신여긴다. 맞아. 옛날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홈그라운드니까 부인 쪽이 좀 유리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조선 중기까지는 이제 재산이 아들, 딸 차별 없이 상속이 됐고요. 네. 제사도 아들, 딸이 돌아가면서 지냈습니다. 윤회봉사라고 했거든요. 바깥 출입도 또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신사임당 같은 분이 떠올라요. 그렇죠. 학문, 예술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죠, 활동을. 그렇죠. 여성이 많이 자유로웠죠. 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문건, 김돈희 부부입니다.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중반까지 사셨던 분들입니다. 이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아내 김돈희가 종종 친정에 놀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록으로 봐서는 네. 거리낌 없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선시대라고 하면 특별한 날에나 눈치를 보면서 좀 겨우겨우 갔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또. 예. 그리고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친정에 놀러 간 아내가 돌아오진 않고요. 종을 보내옵니다. 그러니까 종이 남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마님이 오늘 친정에서 주무시고 내일 오시겠답니다. 아, 진짜요? 예. 이 정도였군요. 예. 예정이 없던 외박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근데 남편 이문건이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나름의 복수를 했습니다. 그런 날마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밉다. 정말 밉다. 진짜 소심한 복수네요. 예. 여러모로 아내 김돈희는 보면 잘 나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 1535년에 이문건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무덤 근처에서 여묘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제사에 쓸 음식을 챙겨서 남편에게 붙였는데 이게 좀 건성건성했던 모양이에요. 종에게 시장에 가서 다시 사오도록 시키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아내한테 새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래에도 일기장에 보면 좀 정말 밉다 하고 썼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겠죠. 또 아내 김돈희는 남편에게 특별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여자만 지나가면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네요. 그러니까 이문건은 반박을 못하고 못쓰게 하면서 그런가 하고 이제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그거는 요즘 부부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조선시대에 대한 편견이 좀 많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예, 그 아내가 죽은 뒤의 평가가 의외입니다. 그 이문건이 나이 들어서 경북 성주로 유배를 갔거든요. 네. 그 시기에는 서울에서 살 때와 달리 안주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면서 크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진정한 동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은 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내의 자질과 성품이 곱고 밝으니 이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 본성이 착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좋아했고 남에게 해를 주거나 편협하지 않았다. 조상 제사에는 정성과 진심을 다했고 규방의 규범을 잘 지켰다. 밉다, 정말 밉다라고 기록한 바로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맞나 싶네요. 예, 함께 고생하면서 이제 부부 혹은 남녀를 넘어서는
인생의 동반자 혹은 동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문건이 아내만큼이나 정말 저 사람 밉다 했을 가능성이 높은 여성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유배지인 성주에서 만난 무당 추월입니다. 무당 추월이요? 예. 조선시대 유학자들 무당 되게 멀리 있잖아요. 예. 그 이문건도 기록에 보면 푸닥거리를 하려고 준비하는 무당을 불러서 준엄하게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주에 살던 시절에 무당 추월과 정말 친한 친구가 됩니다. 추월의 남편의 취업 청탁도 해주고요. 네. 또 이제 추월이 뇌물건으로 걸립니다. 관에. 그래서 권력자들한테 이 친구 좀 봐주라고 편지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유학자들이 좀 업신여기는 무당에 게다가 여잔데 왜 이렇게 잘해줬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난 까닭인 것 같아요. 이 살다 보면 병을 앓거나 느닷없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문근의 가족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추월이 손녀나 아내가 아플 때 추월이 와서 이제 치병굿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효과는 없었어요. 그러면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굿의 효과는 없었지만 가족이 아프고 죽었을 때 추월이 보이는 공감의 태도가 이문근이 추월을 남녀와 신분을 초월한 삶의 동료로 여기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내 김돈희와 무당 추월 모두 한 인간으로서 함께 고생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뭐 사소한 갈등들, 신분의 차별 같은 것들이 해소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 포인트가 이 시대에도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남녀를 떠나서 인생의 어떤 삶의 동료로 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것 같은데 조선과 지금이 좀 많이 다르지만 삶의 근본 원리는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을 함께하는 동료가 될 때 이 젠더의 차이마저 좀 무색해진다는 점이 마음에 와닿는데 젠더 갈등을 극복할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야기와 어울리는 노래 어떤 곡이 있을까요? 변진섭의 희망사항을 가져왔습니다. 이 노래가 1989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 속 여자 주인공이 여자친구라기보다는 동료나 친구 같은 느낌을 주는 최초의 가요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천합니다. 변진섭의 희망사항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변진섭 희망사항.